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저스입니다. 지금 현직 공무원이신 수험생분께서 다시 제 도전을 위해서 저에게 이제 메일로 학습 계획에 대해서 문의를 하셔가지고요. 제가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작년 9월에 지방직 임용되었지만 비연고지인 관계로 연고지로 제 시험을 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제 합격생분들 중에서도 이제 비연고지 아닌 곳을 지원을 했다가 다시 연고지로 다시 준비하시는 합격생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시는 이제 일반 수험생분들도 연고지 문제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업무로 정신이 없어서 7월부터 준비하여 2021년 지방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만약에 너무 바쁘면 7월부터 준비할 수 있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시간이 될 수 있으면 3월달부터 조금씩이라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 공부 시간은 평일 4시간. 그렇죠. 직장인 분들이나 이런 현직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공부할 수 있는 평일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주말은 8시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최대한 활용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저는 2019년 지방직 영어 점수가 60점대로 기본이 부족하나, 즉 영어는 약간 좀 기본이 부족하시고요. 수학은 잘하지는 못하지만 80점 목표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쵸. 보통 이제 일반 수험생들 잘 아셔야 될 게요. 우리 공무원 시험은 100점 맞아야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합격점을 넘기면 되는 시험이다. 그래서 특정 과목을 막 90에서 95를 맞으려고 하다가 특정 과목을 막 60점 맞기보다는 두 과목을 그래도 약간 좀 균등하게 공부해가지고 둘 다 합격점만 넘길 수 있게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시행착오하는 게 뭐냐면 너무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특정 과목을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해요. 그러면 다른 과목이 밀릴 수가 있고 그 과목으로 인해서 점수가 좀 부족하게 나와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주신 계획은 제가 한번 꼼꼼히 읽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만 수정할 부분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점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는 단계별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적은 거 보니까 7월달에는 이동기 선생님 100포인트랑 그리고 이동기 선생님 700제 문법 강의 듣고 독해 개념평가, 독해 완성편을 본다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영어 점수 60점이면은 아마 독해를 읽으면서 문장 구조 분석이 잘 안 되거나 문장을 읽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독해를 들어가기보다는 저는 구문 독해를 먼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문 독해를 통해서 문법 파트별로 짧은 문장으로 문장 구조 분석, 또 짙게 끊어 읽기, 그리고 구문 연습을 하셔가지고 그러한 짧은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지 나중에 이런 유형의 독해를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월달에 영어 한 과목만 지금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어휘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통근한 시간에 볼 수 있으면 그때 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처음 한 달은 일단 100포인트 위주로만 보세요. 700제는 나중에 풀어도 되니까. 그리고 독해를 들어가기보다는 100포인트 보시고 구문 독해를 먼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문 독해는 저는 천인문 기본편을 추천드려요. 쉽지만 문장이 상당히 좋아요. 공무원 강사분들이 구문 독해는 약간 난잡하고 어려운데 천인문 기본편은 상당히 쉬운 지문이지만 좋은 지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유튜브 상크이저 TV에서 천인문 화종법 검색해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해는 바로 들어가지 말고 먼저 그 전 단계로 구문 독해 연습을 하자.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이제 한국사 이제 판소노트를 볼 거고 영어는 매일 한다고 적었는데 지금 영어 적어놓은 거 보면은 어휘 공부하고 문법을 복습하고 하프 모의고사. 저는 하프 모의고사는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하프 모의고사 풀기 전에 단계별 연습부터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임은 어차피 문법은 지금 100포인트는 계속 볼 거기 때문에 문법은 적으신 대로 복습을 하시고요. 천임은 기본편이 많이 끝나잖아요. 그럼 유형별 독해 들어가세요. 근데 마찬가지로 공무원 강사분들의 독해 교재는
해설이 자세하지가 않아요. 보통 인강을 병행하게끔 권유하기 때문에 해설이 자세하지 않고요. 또 거의 기출에서 거의 다 문제 뽑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해설이 잘 나오고,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도 잘 나오고, 정답은 왜 정답인지, 왜 오답은 왜 오답인지, 독해 해설이 상당히 잘 나온 자이스토리 독해를 전 추천드립니다. 손에서 1위죠. 근데 해설이 과외처럼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재는 굳이 인강을 안 봐도 돼요. 근데 공무원 강사분들의 만약 교재를 보거나 그러면은 인강을 계속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해설도 잘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자이스토리 독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면은 하프 모의고사보다는 차라리 영어 연도별 기출에서 안 푼 문제를 10문제씩 반반씩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을 봐야 하는 이유는 기출 포인트는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하프는 짜집기 문제에서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출은 풀고 나서 리뷰가 상당히 중요한데 나왔던 포인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거를 약간 하프 모의고사처럼 1회당 20문제니까 앞에 10문제 풀고 다음날 뒤에 10문제 풀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장 갈 때까지 공무원 영어 연도별 기출은 총 120회가 넘어요. 그래서 999까지 지방지 서울시 201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다운받아서 쭉 풀어보시고요. 아니면 시중에 있는 교재를 사서 풀어도 되고요. 그리고 교육행정지, 사회복지, 기상지, 그리고 7급도 있잖아요. 7급 국가직, 지방지, 서울시, 국회 9급은 좀 편의한 난이도인데 국회 8급은 편의처럼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법원서기부 총 120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하프 모의고사처럼 그냥 한 회당 20문제니까 앞에 1번부터 10번 어차피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 다 섞여 있잖아요. 공무원은요. 그걸로 약간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는 빼고 영어 연도별 기출을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지금 먼저 한국사를 빠르게 판서노트를 보고, 그 다음에 국어는 지금 서브노트랑 문학하고 비문학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회 마무리 강의 볼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 플러스 한 과목씩 나가는 건 좋은 방법이에요. 보통 전업 수험생분들은 공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전에는 영어를 고정시키고 나머지 2과목에서 3과목 추천하지만 직장인 분들은 이렇게 영어 플러스 한 과목 위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끝나고 이제 1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 들어가는 거죠. 잘 정하신 게 기출도 마찬가지로 한 과목씩 다 끝내는 거죠. 한국사 기출, 그 다음에는 국어 기출, 그 다음에 사회 기출, 그 다음에 수학 기출. 그리고 이게 기출이 한번 끝나면은 이제부터는 그렇죠. 계속 이제 돌리면서 수영하면서 공부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또 조언을 드리면요. 합격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출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기출을 한 번 볼 때 완벽하게 자세히 보기보다는 어차피 뒤에 2번, 3번 보다 보면은 아는 거는 다 삭제하고, 그래서 기출을 볼 때 포인트는 뭐 맞고 틀리고는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기출은 족보로서 우리가 외워야 하는 거고요. 대신에 단원별로 기출의 범위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맞는 문제든 틀린 문제든 보기형, 선지, 해설 하나하나 다 출제 포인트를 보셔가지고 아는 거는 과감히 삭제하고 소거하고 보지 마시고, 대신에 모르는 거나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는 그냥 모르는 걸로 치고 백표 표시하고 추후에 해독하고 암기를 하는 거죠. 또 해설이 잘 나온 교재는 해설을 이론서처럼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기출해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 1회독 때 너무 꼼꼼하게 보기보다는 차라리 좀 빠르게 보고 2, 3회독에서 꼼꼼하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은 거는 거의 기출까지만 보고 간다고 딱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저는 생각했을 때 시험 보기 한 2달 전에는 모의고사는 중간중간에 한번 감 유지 차원에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푼다는 개념보다는 거의 암기하는 개념일 거고, 모의고사는 약간 실전 연습인 것 같아요. 굳이 안 풀 필요는 없고요. 시험 보기 늦어도 한 2달 전에는 그때부터 모의고사에 약간 중간중간 좀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때 모의고사에서 유의할 점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강사분들의 모의고사는 그렇게 기출의 난이도에 잘 맞춰서 좋은 모의고사로 구성된 게 아니라 대다수가 보통은 어려워요. 그래서 모의고사 풀고 나서 점수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실전 연습을 해보면 좋다는 거죠. 첫 번째, 시간 배분 연습. 예를 들어서 국어는 뭐 20분, 영어는 30분, 나머지 과목은 10분에서 15분 이렇게 시간 안에 들어오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처음에는 막 10번까지 풀다 집중이 떨어졌다면 그 다음에 풀 때는 막 14번, 그 다음에 18번, 그 다음에 20번 이런 식으로 집중력을 늘리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넘어가는 연습도 해야 되죠. 괜히 어려운 문제를 맞추겠다고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뒤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풀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학교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20문제 중에서 틀리라고 내는 변별력 있는 문제는 한두 문제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문제가 바로 해결이 안 된다면 수고 표시하고 넘어가시고 뒤에 맞출 수 있는 18문제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과목 순서, 예를 들어서 영어를 제일 앞에 놓고 푸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어를 제일 마지막에 놓고 푸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양한 변수가 생긴다는 거죠. 영어를 제일 앞에 놓고 풀 때 변수는 만약에 그 해 영어가 너무 어렵게 나오면은 영어에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뒤에 풀 수 있는 다른 과목을 못 풀 수도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영어를 제일 마지막에 놓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앞에서 빨리 다른 과목을 빨리 풀고 영어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앞에 특정 다른 과목이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갑자기 시간이 뺏겨가지고 영어 푸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시험지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풀되 대신에 아까 말했듯이 모르는 거는 넘어가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틀린 문제는 둘 중에 하나겠죠. 맞출 수 있는 틀린 거면은 그거는 반성을 하시고 자기 걸 만들기 위해서 암기를 하시고요. 틀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지역적인 문제라면 저는 그냥 빨리 틀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빨리 틀리고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는 너무 점수는 신경 쓰기보다는 이런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막판에 이제 2개월 잡고서 모의고사랑 기출이랑 뭐 마무리 같은 거를 만약 같이 본다고 했을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기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시험에 나왔으면 기출은 이미 포인트만 보면은 너무 많아요, 양이. 그래서 기출을 최우선으로 하시고 모의고사는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실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정 과목은 모의고사를 좀 더 풀어보고 싶은데 기출을 보느라고 모의고사를 좀 덜 푼다. 그러면 영어 빼고 나머지 과목은 암기 과목이면요, 그냥 다 조금 읽으세요. 못 푸는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그때쯤 되면은 모르는 거 위주로만 체크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획은 잘 짜신 것 같고요. 대신 영어는 구문 독해를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공무원 강사분들이 일단 교재보다는 일단 시중에 독학으로 풀 수 있는 좋은 교재를 활용해 가지고 좀 기반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프 모의고사보다는 차라리 영어 연도별 기출을 1회를 2회로 나눠 가지고 앞에 10문제 뒤에 10문제를 풀자. 왜? 기출 나왔던 포인트가 계속 나오거든요. 어휘랑 생활영어는요,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복양에 나왔던 단어들까지 계속 나와요. 관련된 동영도 계속 나오고요. 문법은 지방직의 주 목표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방직 201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문법 포인트를 한번 싹 다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동기 100포인트랑 비교해가지고 시험 자주 나오는 포인트 위주로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기 100포인트 계속 보시면서요. 또 기출 문제 풀다 보면은 이동기 100포인트에서 빠진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걸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기출을 풀면은 똑같이 지문은 안 나오죠. 하지만 강사로서는 유형별 접근 방법은 비슷하고요. 답의 근거 찾는 연습. 독해를 풀고 나서 정답은 왜 정답인지, 오답은 왜 오답인지 체크를 하는 거죠. 정답에 대한 단서는 분명히 지문 안에 있다는 거죠. 뭐 재진수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오답은 매력적인 오답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걸 찾는 연습을 하는 거죠. 종종 수험생들 중에서 자신이 이제 선택한 보기형이 오답인 경우가 많은 수험생들은 종종 주관적 생각이 너무 강한 케이스의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관적 생각이 너무 강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다 정답을 보여요. 그런 분들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주관적 생각을 배제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신의 선입견, 편견, 상식은 다 제외하시고요. 지문 안에서만 근거를 찾는 거예요. 또 독해를 할 때 만약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그냥 읽고 넘어가되 앞에 있는 문맥과 뒤에 있는 문맥을 통해서 유추하는 연습,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내용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글을 빨리 읽다 보면 내용 파악 다 놓치고 그냥 읽는 데 급급해요. 그러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키워드나 중심 내용 나오면 표시를 하시고요. 답의 단서는 분명히 지문 안에 있다는 거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오래 잡지 마시고요. 괜히 오래 잡았다가는 뒤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습니다. 대신 풀고 나서는 나중에 독해 노트에다 따로 그 문장들을 정리해 주세요. 독해나 연도별 기출 또는 동영 모의고사 풀 때 영어 문장이 만약 해석이 잘 안 된다. 그 자리에서 막 문장 구조 분석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장 구조 분석을 막 하게 되면은 내용 파악 다 놓치고 계속 문법적으로 따지기만 합니다. 실전에서는 그러지 마시고요.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유추해서 풀어야 됩니다. 이게 실력이거든요. 대신에
풀고 나서 해석이 안 됐던 문장은 독해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정리해놓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하세요. 독해 노트 만들어가는 이유는 우리 수험생들이 독해를 할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빨리빨리 쭉쭉쭉 잘 읽히면은 영어 강사로서는 그 지문에 쓰인 문장 구조를 거의 다 아는 거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빨리 못 읽거나 아니면 내용 파악이 안 되거나 해석이 잘 안 되거나 또는 머리가 갑자기 막 하얘져요. 그거는 평상시에 우리 수험생들이 약한 문장 구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놓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지문에 나온 거예요. 비슷한 형태로. 그래서 풀고 나서 독해 노트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다 정리해놓고 문장 구조 분석을 하자. 그리고 독해를 꾸준하게 연습을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딱 되면은 이제 문장 구조도 볼 줄 알고 유연물 접근 방법도 할 줄 알고 구문도 알고 어휘도 알고 문법도 알잖아요. 그럼 남은 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독해용 어휘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기출이 좋은 이유는요. 독해에서 쓰이는 어휘들은 자주 쓰여요. 이제 정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독해를 풀면서 모르는 독해용 어휘들 있잖아요. 다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를 해주세요. 근데 그 어휘를 볼 시간이 많지 않나요. 그래서 그 어휘는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보완하시면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현직 수험생들 첫 번째 합격하는 경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업 수험생들 다르게 지금 공무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을 좀 덜 갖고 아마 시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상당히 큰 이점이거든요. 긴장은 좀 덜하고 만약에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아직 현직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신감 있게 공부하고 시험 보는 게 점수가 더 잘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방금 제가 말한 부분만 약간 보완을 하시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